최근에 이제 이적 씨, 아까 네. 말했던 이적 씨도 있고 이무진 씨도 나와서 네. 의혹이 나왔어요. 그 네. 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둘이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정님은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제일 사람들이 대중들이 알기 쉬운 케이스, 그냥 멜로디가 똑같은 네, 거거든요. 8마디 아마 이상이 같을 거예요. 되게 길게 같아요. 예. 그냥 멜로디가 그 정도로 같으면 이정님이 참고를 했든 안 했든 표절 판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곡이라고 네. 생각해요. 외국이었다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예, 저는.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면은. 그 정도로 이거는 그냥 멜로디 자체가 같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표절 판명이 쉬운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이무진님 같은 케이스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안 비슷한데나 혹은 이거는 뭐 너무 흔한 진행이다. 뭐 레디비를 가지고 뭐 반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자님은 둘 중 어디예요? 데카페코? 데카페코 노래 들으니까 좀 많이 비슷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좀, 내가 지금까지 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느낀 게, 저는 그냥 귀로만 비슷하면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악기 배치, 악기가 언제 나오고 치고 들어오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저는 그 데파페코 곡을 떠나서, 네. 이무진 곡은 제가 약간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대중들이 약간 반응이 제가 네.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신호등과 데파페코의 드래곤 라이트 버전을 들으면 네. 저는 이것은 자주 나오는 진행이다. 네. 혹은 비슷하긴 한데 이 정도는 표절이 아니다 까지 인정. 이걸 안 비슷한데라고 말하는 건 난 좀 어색하지 않아요? 이 두 곡을? 안 비슷하진 않죠. 근데 안 비슷한 데가 있는 거예요. 꽤 많은.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벌써 이걸 안 비슷한 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네. 그것도 핵심 멜로디, 하이라이트, 사비가 같은 거잖아요. 네. 비슷한데 이 정도는 흔한 멜로디 아니면은 비슷한데 내가 봤을 때는 좀 표절까지는 아닌 것 같은 데면 대화해볼 만해. 근데 네. 하나도 안 비슷한 데로 오면 이 여론은 정상적인 여론은 아니다. 일단 그거 하나고. 네. 두 번째로 저도 이해는 해요. 이게 진행하는 방식이 코드라던가 멜로디에 상행하고 하행하는 패턴이 굉장히 자주 쓰이는 패턴이다도 인정.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악기 배치나 악기 구성은 많이 달라요. 이 노래가. 아까 말씀하신 대중이 흔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쪽이네요, 이거. 이건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그나마 그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어쨌든 만약에 이무진님이 세카이노 오와리의 팬이었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은 저는 그냥 레퍼런스는 한 것 같은데 나름 바꾸려고 용을 썼고 요번에 이제 논란이 됐으니까 본인이 앞으로 좀 자각을 하고 조심할 테니까 좀 빨리 매를 맞고 지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을 못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영상도 안 하지만 올렸을 것이다. 영상도 당연히 안 올렸을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내가 나서서까지 얘기할 만한 확실한 건 아니다. 이 정도는. 그 데카페코 노래를 들었어도. 예, 들었어. 그 노래는 원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버전이 유명해요.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이게 자주 쓰이는 진행이기도 하고요. 근데 세카이노 오와리 팬이었어. 세카이노 오와리면은 드래곤 나이트가 못해도 7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히트곡이에요. 이무진님이 세카이노 오와리 팬이었다고 하면 드래곤 나이트를 모르고 이 곡을 신호등을 작곡했다가 너무 어색해요. 세카이노 오와리 팬이야. 근데 난 드래곤 나이트는 죽어도 몰라. 근데 신호등을 작곡했어. 근데 신호등은 레리피 얘기도 하지만 레리피와는 많이 달라요. 신호등과 레리피와 드래곤 나이트도 많이 다르고요. 근데 드래곤 나이트와 신호등은 꽤 많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결성이 저는 세카이노 오와리의 팬이었다는 게 등장하면서 이무진님이 진짜로 세카이노 오와리는 팬이었지만 드래곤 나이트는 몰랐어. 우연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신호등이란 곡이 나왔어. 오케이. 근데 어쨌든 의혹이 일었잖아요. 자긴 진짜 억울하면 그럼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대중들한테 떳떳하면 나 세카이노 오와리 팬이었는데 진짜 드래곤 나이트 몰랐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슷하니까 내가 원작자랑 협의를 하겠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라이브 방송 땐 자신있게 세카이노 오와리 팬이었다고 하던 사람이 논란되니까 쓱 소속사 대응 뒤에 숨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강력 대응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것은 저는 약간 이것도 기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무진에 대해서 말하기가 괴로운 게 제 영상들이 증명을 하지 제 채널의 영상들이 저는 이무진 엄청난 팬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칭찬을 이들까지 많이 하고 몇 시간을 라이브를 하면서 그거 돈도 안 돼요. 영상 편집만 8시간 하고 그거 제가 영어 일본어 자막 다 달았어요. 이무진님 팬분들을 이모님들이라고 하는데 이모님들이 보거든요. 근데 이모님들이 그래도 많지는 않으니까 조회수 4천 정도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싱어게인을 워낙 재밌게 봤고 이무진님 팬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게 이 한 곡이잖아요. 이무진. 이 한 곡이면 나름 전후에 많이 바꾸기도 했고 거기에 다른 악기도 배치를 했고
애쓴 흔적들이 보이니까 저는 어쨌든 원곡을 의식은 안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다 추측이니까 그래 이무진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신성이잖아요. 이 친구가 앞으로 호된 질책을 받고 앞으로 잘 해나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대응 방식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계속 네. 소수자 뒤에 숨어서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세카이노 오와리의 팬이었다는 걸 항상 붙여주길 바래요. 생각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쵸. 그러니까 드래곤 라이트를 알았던 사람이 만든 곡이 신호등이다랑 드래곤 라이트를 몰랐을 수도 있는 사람이 신호등을 만들었는데 우연히 비슷하다. 이거는 저는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드래곤 라이트 만약에 이무진님이 몰랐었잖아요. 그럼 네. 저는 이거 레리비도 이런 진행이다라고 쉴드 쳤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레리비랑 비슷하지 않고 드래곤 라이트랑 비슷하다니까 이 노래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가수들이 팬도 안 밝히고 누구의 팬인지도 안 밝히고 누구 뭐 존경한다 이런 얘기도 안 밝히고 뭐 추천곡도 안 하고 그냥 입을 꼭 닫고 있는 게 제일 그러면 정답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팬이라고 밝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하니까 네. 그럼 팬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그걸 또 대중들이 겁낼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팬이라고 밝혀도 되죠. 자신 있으면. 그 원작자와 비슷한 곡을 안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팬이라고 밝히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의 곡을 영향받을 수 있죠. 계속 네. 말하잖아요, 저도. 근데 그 결과물이 본인이 들어봤을 때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확인해보기 쉬울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하면 없애야지, 구겨버려야지. 네. 새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비슷하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뭐 코드 진행, 뭐 악기 배치 이런 게 너무 비슷한 그런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대충 막 느낌만 비슷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다 없애라 이런 건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그 안테나 뮤직의 그 가수분도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앞에 일부분만 비슷하고 네. 나머지는 완전 새로운 곡이다. 이거는 토이만 할 수 있는 음악이다. 그리고 이런 곡을 발표해서 원작자가 네. 괜찮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 원작자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렇게 뭐 마녀사냥 아니면 먼저 심판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나는 달의 곡 설명? 예. 그만큼 거칠게 하려고 했는데 뭐 그거를 못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자기가 했어요. 예. 마치 레퍼런스를 뭐 주석을 붙이는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와서는 또 그런 얘기는 없어졌잖아요. 그냥 영향을 받은 정도로 지금 말하고 있죠. 전 사실 이것도 약간 치사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곡을 만들었어요. 지금 유희열님은 예를 들어 쿠루리 예를 들면 쿠루리를 따라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거칠게는 안 했다고 하잖아요. 예. 쿠루리 원작자한테 본인이 먼저 물어보고 발표를 해야지. 자기가 이런 곡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보고 오케이 하면 발표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대중들은 모르잖아요. 쿠루리가 뭔지 얘가 쿠루리를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말을 해줘서 알았지만 본인은 그걸 써놨으니까 알잖아 본인이. 예. 레퍼런스를 만약에 하는 게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당당하게 난 이 레퍼런스를 했다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자 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쁘다 좋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그냥 합의를 하자 차라리 이 계속 입장이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유희열님의 저 작곡 방식이 제가 뭐 뭐라고 문제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죠. 저 실제로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곡을 레퍼런스 한 것 같은데 이게 표절이거나 문제될 레퍼런스인지 제가 확답은 못하는데 저는 계속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본인들이 갑자기 레퍼런스 안 했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레퍼런스 작업을 하면 저는 모르겠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네. 누군가는 그런 작업을 해서 곡을 만들고 천재소리 듣고 누군가는 그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인디에서 머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작업이 문제 있으면은 전부 다 안 하고 그런 작업이 괜찮은 정도면은 전부 다 하게끔 우리가 뭔가 합의를 하자,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저쪽은 마치 처음에 되게 레퍼런스 하는 힌트를 다 남겨서 본인들 레퍼런스 하는 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논란이 되면 아무도 레퍼런스는 안 했대. 레퍼런스에 대해서 그럼 레퍼런스 하는 작업 방식이 맞냐 아니냐 토론을 하자라고 했는데 토론자로 안 나오나요? 그렇죠. 아무도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나타나죠. 방송국에서 뭔가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어도 그쪽에서는 섭외가 안 된다고. 섭외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라서도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든. 전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저보다 훨씬 음악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레퍼런스에 문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희열님 정도의 작업 방식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또 자기 원하는 필요한 말만 가지고 증거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대화가 좀 소통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맞다는 방식이 있고 아니라는 쪽이 있으니까 네. 그냥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정하자. 그냥 우리 다 같이 레퍼런스 합시다. 그러고 가든가. 그게 진짜 문제 없으면 그리고 그 레퍼런스 대해서 나 뭐 쿠로리 했습니다. 이렇게 뭐 밝히고 나 드래곤 나이트 했습니다. 밝히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다 털고 그냥 깨끗하게 뭐 없는 그런 거 없이 가든가 뭐 이런 누구 하나를 매장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라는 게 지속적인 어떤 입장. 그리고 이제 기획사의 그 대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유희열님의 안테나 쪽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왕좌. 그다음에 이무진님은 법적 대응, 강경 대응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정님 목사는 무대응,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응을 사실 하기가 힘든 게 만약에 좋은 대응을 찾으면 이정님은 그 원곡을 알았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브라질 가수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안 알려진 쪽인 가수니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곡이 너무 비슷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정님의 가장 좋은 대응은 사실은 근데 이게 좋은 대응인가? 지금 대응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대응. 대중들은 열받지만 그리고 이제 대중들은 이정님이 저렇게 좀 작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들을 그래도 조금은 만회하려면은 저는 처음에 진짜로 나는 이 브라질의 옛날 노래를 어떻게 내가 알겠으며 몰랐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그 저작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처럼 뭉개고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두 번째 그럼 이무진님 실제로 법적 대응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언론에는 법적 대응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안 할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까지 뭐 업계 경험상 보통 고소했다고 기사들은 띄우고 실제로는 고소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면은 이무진 님이 스스로 뭔가 코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예.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소속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좀 해야 돼 이런 말은 못 하나요?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 이무진 님이 본인이 참고했다고 말을 하면 근데 그거 본인하게 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속사도. 근데 소속사도 세카이나 오아리 팬이었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미 예, 정보들을. 예. 그럼 소속사도 황당할 거 아니야. 얘가 세카이나 오아리 팬이라는데 이걸 몰랐다고? 물어볼 수는 있을 거 아니야. 예. 본인한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을 수도 있고 서로 어쩌면. 근데 이무진님도 지금 어리고 이제 막 활동하는 사람이라서 뭐 그런데 저 같으면은 어쨌든 이게 저렇게 대응을 하면 세카이노 오아리 팬이었다고 본인이 말을 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죠. 저렇게 대응하면.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세카이노 오아리 팬이었는데 드래곤 나이트를 내가 당연히 그래서 들어보긴 했지만 뭐 그렇게 좋아하는 곡은 아니었는데 내가 되게 그 혼자서 통기타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곡을 이렇게 비슷한 줄 몰랐다. 내가 그 이후에 크로스 체크를 안 해봤다. 드래곤 나이트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듣고 보니까 흡사한 부분이 있다. 근데 나는 많은 부분을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면 원작자랑 협의하겠다가 베스트 대응이니까. 어쩌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대응이 이무진 소속사의 아주 좋은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면 세카이노 오아리의 팬이었다는 언급은 그냥 무시하고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대중들이 노래만 듣고 누구는 안 비슷한데 그리고 누구는 이 정도는 뭐 우연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만약에 이무진이 세카이노 오아리 팬이었다는 걸 듣고 나서 근데 소속사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이 마치 몰랐던 곡처럼 얘기하네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은 이거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유희열님은 첫 단추를 잘못 깼죠. 첫 단추 때 본인이 무의식이란 말을 한 순간부터 완전 잘못 간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유희열님은 처음에 이제까지는 당당하게 레퍼런스 하는 것처럼 공개를 했던 이유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원작자들이 아무 얘기를 안 했었으니까인데 요번에 문제가 커진 건 원작자가 처음으로 유사성이 보인다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갑자기 그분이 무의식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까진 다 레퍼런스 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예. 그러니까 그 순간은 본인도 레퍼런스 얘기를 해서 통과가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레퍼런스 했었는데 죄송하다가 안 될 것 같다고 본인도 감지했으니까 갑자기 무의식으로 틀었죠. 근데 그 무의식으로 튼 순간부터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죠. 그냥 그 곡만 논란이 됐다 끝났으면 모를 텐데 이제까지 했던 곡 다 올라오는데 그 곡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그 후부터는 아까 말한 모든 곡 의혹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첫 단추를 잘못 깬 이후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유희열님이. 모든 네. 의혹에 대해서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억울할만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네.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은 본인만 이런 작업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이런 방식의 작업을 꽤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본인만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건 억울하는 측면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곡을 개별로 따져봤을 때, 그걸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는 실제로는 만약에 원작자들한테 개별 컨택을 해서는 문제 없다고 받아낼 만한 곡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희열님은 야 이거 원작자도 괜찮다고 할 거고 분명 근데 왜 대중들이 먼저 나서서 도매급으로 묵냐라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은. 그 원작자가 괜찮다고 할 이유는 뭔가요? 원작자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 팬들의 입장에서는 유희열님이 몇십 년 동안 20, 30곡 그렇게 많은 곡들을 같은 패턴으로 작업을 한 게 문제인 건데 원작자들 입장에서는 그 개인들 한 명한테는 몇 개잖아요. 뭐 두세 개 아니면 많아봤자 뭐 6, 7개잖아요. 뭐 한국에 본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가수가 뭐 자기를 존경해서 따라했다고 왔는데 뭐 앞에 전주 몇 마디 따라하고 뒤에는 새로 다 만들었는데 그 곡이 뭐 몇 곡이야. 그럼 그것도 깐깐하게 볼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뭐 내가 이제 와서 고소해서 뭐 내 곡을 참조한 것 같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나는 신고 안 할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개개인을 봤을 때 원작자들. 개개인도 다 뭐 부와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고. 그렇기도 하지만 유희열님의 지금 전 스토리를 모르죠.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이 몇십 곡을 했고 한국에서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해갖고 어떤 상징성을 하고 이건 거 모르잖아. 걔네들은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슨 모르는 애가 네. 자기 노래를 참조해서 새로 만들었대. 보니까 자기 노래 앞에 참조한 것 같은데 뒤에는 뭐 나름 열심히 새로운 곡을 만들었어. 저는 그러면 오케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게 음악가들의 그냥 성향이다. 그쵸.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게 만약에 근데 한국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게 다 똑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하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유희열님이 뭐 20곡, 30곡을 저런 방식으로 한 거지만 그 개별 원작자들한테는 뭐 많아봤자 5곡이잖아요. 근데 그 원작자 한 곡을 30곡을 따라했다고 보면 그건 문제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다. 근데 그런 루이치 사카모토 님이 뭐 예를 들면 약간 대인배처럼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은 그런 전서정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다. 그게 아마 일반적인 상황일 것이다라는 거죠. 예, 저는 대부분 작곡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몇 까다로운 사람은 있겠죠. 문제를. 네,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런 스탠스가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에드 시런 같은 경우를 들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표절 논란으로 뭐 법정에 가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거 없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뭐 외국에서는 그런 레퍼런스는 빈번하다라는 쪽도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JYP님이 법정에 간 적도 있고 네. 그거는 표절이 아니라고 나왔죠. 그런데 예전과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애초에 신고를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죠. 우리나라 네. 내수 시장에서 수익이 별로 없으니까 저작권 수익.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팔리니까 지금은 달라진 분위기가 있고 예를 들어 이번 논란들의 다수 곡이 만약에 해외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전 좀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 정도 레퍼런스 흔하다. 반대로 해외에는 표절 신고가 엄청 많아요. 뭐 그 모든 게 표절 판명이 나진 않지만 네.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엄격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국내보다. 그리고 유희열님 노래 중에서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곡이 그렇진 않겠지만 저렇게 의도성까지 드러난 곡들은 판사들 입장에서 의도성을 안 보고 음악적 결과만 놓고 따지는 이유는 의도성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보통은 찾을 수가 없죠. 의도성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도성을 안 보고 곡만 보는 건데 의도성을 찾을 수 있으면은 당연히 표절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근데 지금 유희열님은 본인이 증거를 다 남겼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쉽게 표절 판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이번 논란을 다루면서 개인적인 손해도 굉장히 크다고 하시는데 아니 뭐 손해가 뭐 크고 작고는 뭐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적어도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 유튜브 채널만 해도 J-POP과 K-POP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업계에 대한 소통이나 정보를 얻는 것도 나름 중요한데 예. 이번 일로 지금 대부분하고 연락을 안 하는 상태고 일단은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저랑 연관되면은 어쨌든 다 이 업계의 일이니까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요. 예. 원하지 않은 쪽으로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들이 일단 뭐 좋게 말하면 미뤄졌고
어떻게 말하면 다 캔슬이 된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걸로 제가 뭐 얻는 것이라고는 그냥 너 뭐 용감하고 용기 있게 잘 말했다 이거잖아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제가 상황이 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맞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 이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어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 비전 혹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된 건 큰 뜻을 품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원래 하던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일단은 그런 레퍼런스 작업, 카피 작업을 옹호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고요. 제가 진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작곡자들이 모두 다 같은 운동장에서 네. 시합을 해봤으면 좋은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점점 곡을 만드는 방식이 다채로워지는데 이것 때문에 창작자들이 곡을 만들기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쉬워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유료 샘플링 사서 K-팝이나 힙합 음악에서는 예전보다 더 수월하게 곡 작업을 할 수 네. 있는 방향도 열렸고, K-팝의 다수 회사들은 뭐 외국 회사에서 곡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냥 인디에 있는 친구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팀 협업을 해서 여러 방법으로 곡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당에 만약에 예를 들어 저렇게 몇 마디를 가져와서 레퍼런스를 하고 영향을 받는 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작곡가 분들도 굳이 지금 시대에 저렇게까지 해서 작곡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작곡 만약에 못하겠으면 굳이 작곡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일을 하시거나 다른 음악 일을 하시지, 굳이 본인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논란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정답은 네. 모르는데 누군가는 이게 괜찮다, 누군가는 안 괜찮다라고 논란의 쟁점이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그럼 안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그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많은데 논란이 되는 작업 방식을 고수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그 곡을 레퍼런스로 쓸 거면 그냥 돈 주고 사오든가. 뭐 샘플링을 하든가 리메이크를 하든가, 아니면은 네. 곡 저작권 소멸 기간 75년 기다리든가,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곡 그냥 쓰지 않고 새로 만들어야지. 그 곡이 진짜 좋아서 쓰고 싶으면 리메이크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룰도 있잖아요. 네. 네. 자기가 리메이크해서 편곡 멋있게 하면 되는 건데. 예. 근데 자기는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한 실력은 없으면 작곡하지 마시고 편곡하시면 되고, 굳이 작곡을 해서 이 논란이 생기고 이 씬에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고, 지금 되게 많은 작곡가가 있고 되게 뛰어난 작곡가들 많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맡기세요. 작곡은 본인이 받아서 편곡하시고. 그 사람들은 그런 레퍼런스식의 작업을 안 한다. 안 하는 얼마나 뛰어난 친구들이 제가 아는 애들도 많은데, 본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욕심인 거잖아요. 하고 네. 싶어서 하면서 누군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작업 방식을 하면서 자기는 문제 없다고 지금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니면 100% 납득을 시키든가, 이게 문제 없다고. 그래서 저는 싱어송라이터 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본인들 노래 잘하면 노래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곡 받아서. 이런 작업밖에 못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잃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쨌건 이 기준이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겠다. 레퍼런스를 우리 같이 씁시다. 뭐 가든가. 근데 가면은 외국에서 수동 들어가는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전 세계가 이걸 허용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는 게, 걔네들이 괜찮다고 말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레퍼런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네 마디 가져와서 레퍼런스 작업하는 게 괜찮다고 말을 못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겠어요? 이 작업 방식을? 우리나라만 떼놓고 할 수 있겠어? 그럼 우리나라 곡끼리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죠. 우연이라도 뭐 4마디, 8마디가 같으면은 무조건 뭐 표절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갑자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럼 외국의 곡을 가져올 땐 네. 그 룰을 적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들이 나와서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궁금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궁금할 뿐이야.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머물러서 뭐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져가면은 뭐 표절 아닌 것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주장들의 어떤 단계들을 듣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든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단계들마다 반박을 하든가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비슷하면 무조건 표절이야, 이건 아닙니다 라고는 얘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죠. 무조건 비슷하다고 표절은 아니죠, 실제.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치님하고 같이 네. 이런 얘기 해봤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